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업을 또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골라서 자세하게 분석도 해보고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최근에 연말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많고 오히려 연초에 받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건강검진 시장에서 뭔가 매출이나 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먼저 시어스 테크놀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요? 네. 네.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고요. 그 몸에 그 패치 형태로 부착을 해가지고 부정맥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군요. 네, 이 회사가 올해 건강검진 시장에서만 매출 110억 원, 내년엔 19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공격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네, 증권 신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예상 매출이 각각 206억 원, 344억 원인데요. 이 건강검진 매출이 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 한국의학연구소 KMI라고 불리는 의학센터랑 그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국내 최대 건강검진 센터에 각각 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상 하반기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이 여기서 나온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검진 센터에서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전에까지만 해도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연매출이 10억 원대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는데 이 건강검진 관련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맥을 확인하는 그런 패치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그러면은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여러 군데 건강검진 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많게는 1,100명, 1,100만 명 이 정도고요. KMI라고 이제 한국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잠재 고객자 이용 수가 135만 명,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250만 명이 이 부정맥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측정을 해서 한 4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거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냥 건강검진 시장 전체로만 보면 한 곳당 연간 1,100만 명이 이용을 할 만큼 이 시장 규모가 상당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으로 따지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곱하기 이제 우리 이 기기의 가격을 책정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해 주신 부정맥을 진단하는 이런 의료 기기라고 했는데 어떤 그 상품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한 이 정도 크기의 패치. 그래요? 패치 형태인데 이거를 환자 몸에 붙입니까? 24시간 이상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24시간 동안 이제 환자의 심전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환자의 부정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제품인데요.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네, 2020년 7월에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름이 모비케어라는 건데요. 이제 기본 24시간 그리고 많게는 이틀이고 3일이고 할 수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심전도 검사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 몸에 좀 큰 기기를 붙여서 이제 환자가 집에 이걸 가져가서 오랫동안 붙이고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기기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손상 위험, 그리고 병원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 기기들을 환자들 몸에 붙이면 다 미리 사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병원에서 비싼가요? 네, 아. 병원에서도 이거를 대형 병원만 이런 걸 구축을 해놓지 아.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런 걸 사실 좀 구축해놓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이런 한계들을 이제 좀 시장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기계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 구독 형태로 그냥 일단 병원에 깔고 병원에서 쓰는 만큼 차감을 하는 형태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역으로 이제 시장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새로 뚫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점유율 70에서 80% 달하는 국내 1위 그 심전도 패치 그 의료기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다가 기기를 이제 일단은 제공을 해놓고 50회, 100회, 1000회 이렇게 구독권을 이제 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쓰는 만큼만 이제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일반 동네에서도 이 패치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9월 기준에 한 890개 이상 의료기관에 이 패치가 이제 다 깔렸다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서 이 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를 종합하면 한 3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 이제 상용화를 했으니까 거의 4년 만에 이런 실적을 거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시장에서 네. 꽤나 단시간에 빠르게 시장을 좀 점유를 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점유율은 빠르게 이렇게 점유를 했는데 네. 아까도 저희가 살짝 체크를 해봤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매출이 네. 잘 나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실적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올해 건강검진 시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패치 형태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네. 올해부터는 실적이 확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건 네네. 맞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이 26억 원, 뭐 한 올해는 한 그래요. 50억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검진 시장에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원대 매출 달성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도 한 번 착용하면 10,000원 정도 수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렴하네요. 해요. 네, 그래서 평소 이제 심장 질환 의심이 좀 있거나 또 난 부정맥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그냥 간편하게 그 패치를 장착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측정을 분석을 해보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상을 원래 측정하는 게 네네. 좀 더 정확하지만 이게 회사가 이 시간을 잘게 쪼갰다고 해요. 뭐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전혀 패치를 붙이는데 좀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좀 짧은 시간에 이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AI가 이 심전도의 그 발병 여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분석을 하고. 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일회용인 겁니까? 기기가? 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단가가 낮군, 만 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어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는 연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 수준 10억 원대였는데 올해 이제 2025년부터는 네. 뭐 한 100억 원대로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자, 또 다른 쪽도 볼게요. 건강검진 쪽에서 이번에는 네. 치매 관련해서 또 네.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피플바이오. 네. 예, 혈액 한 방울로 이제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을 네네. 해주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알츠온이라는 제품을 알치온. 네, 상용화한 곳인데요. 올해부터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 진입에 성공을 했다고 알렸어요. 한 네네. 11월쯤.
그리고 원래 2021년부터 KMI랑 2022년부터 하나로 의료재단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뭐 이렇게 세팅 문제로 인해서 네.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여러 검진 센터에서의 매출이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온 같은 경우는요. 평소 뭐 본인이 어떤 치매 증상이 없거나 뭐 뇌에서 딱히 이렇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내가 그 십수년 후에 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 를 볼 수도 있거든요. 평소 그래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체킹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는 이제 혈액을 분석해서 그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인자가 뭐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를 체크를 네네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드시 뭐 50대, 60대 이상 그 좀 위험 질환자들, 고위험군 환자들이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낮은 연령대라도 뇌 건강을 좀 챙기고자 하는 분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알츠하이머 신약도 승인이 됐고 뇌 건강을 챙기는 영양제들도 상당히 네, 좀 그렇죠. 많이 관심이 나왔잖아요.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뭐 체킹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좀 뇌 속에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네. 그때부터 뇌 관리에 들어간다면 향후 이제 그런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을 이렇게 낮출 수 획기적으로 있겠죠?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피플바이오가 그 타깃하는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는 한 1,400만 명에 오.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뭐 반드시 100%다 이제 알츠온을 하진 않겠지만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제 피플바이오의 이제 매출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거는 확실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알츠온 말씀을 해주신 이 피플바이오의 알츠온인데 어쨌든 뭐 관심은 너무 많아요. 이제 젊은 분들도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관련해서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방법을 다들 모르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꼭 지금 이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젊은 세대 쪽에서도 네.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죠. 레캠비 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즘에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좀 나와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요 레캠비를 처방하기 전에 뭐 진단을 해야 뭔가 네. 처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알츠온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캠비가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네네. 피플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예. 오를 만큼 이게 수요가 이제 바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게요. 일단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PET-CT라고 PET CT 검사를 통해서 뇌를 이제 찍는데 그쵸, 그쵸. 이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면 잘 안 찍게 되죠. 그쵸. 그런데 그래서 알츠온은 이 PET-CT 앞단에 그러니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뭐 중, 고 위험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면 굳이 PET-CT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앞단 시장을 좀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치매라는 게 원래 고쳐지지 않는 그냥 걸리면 걸리는 이런 질환으로 인식이 됐지만 신약들이 이제 허가가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 부작용 등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어쨌든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어쨌든 내가 이 병을 미리 안다면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인식이 또 흘러가면서 네. 검진센터에서도 이 알츠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아까 시어스도 그렇고 네. 피플바이오도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역시 뭐 피플바이오도 실적이 잘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잘 못 가는 게 시어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피플바이오는 실적 개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현재 실적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 31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30억 원대였고 이제 올해 음. 분기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2026년엔 완전 영업이익 흑자가 흑자잖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상장 초기만 해도 2023년에 매출 250억, 영업이익 70억 이렇게 좀 크게 매출 목표를 잡았었어요. 잡았어. 그런데 실제로 2023년 매출 45억 원, 영업 아이고. 손실 152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건 그렇네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구조 조정도 했었고 회사가 그리고 CB도 이제 발행을 해서 현재 뭐 재무 구조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한 상태인데 올해 이렇게 건강 검진에서 새롭게 승부를 볼 기회가 또 생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피플바이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 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건강검진 시장에서 뭔가 안정적인 이 수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어내면 뭐 앞으로 좀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또 회사를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즘 뭐 비만 치료제, 치료제 관련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자 중에 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회사죠? 네, 네. 프로젠이라고 프로젠. 유한양행 이제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임상 1상을 마쳤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를 네네. 개발하는 곳인데 여기가 좀 임상 시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임상 1상 마치고 뭐 조금 있다가 2상에 들어가곤 하는데 벌써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종료했다고 밝힌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 100명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1분기쯤에 이제 국제학술지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상 2상은 지난해 12월부터 들어갔고요. 이 임상 2상에서는 이제 유효성 결과를 볼 건데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볼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 3상 진입은 언제냐 했을 때 올해 안으로 또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서 임상시험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착실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뭔가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프로젠에서 만드는 비만 치료제는 뭐가 다른가요?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GLP-1 계열이긴 한데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GLP-2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비만 치료제 개발 트렌드는 2중, 3중, 4중, 뭐 많게는 5중까지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중작용제인데 현재 지금 GLP-1 계열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도 좋지만 근육량도 그만큼 많이 빠진다 이런 같이 말들이 빠지는, 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GLP-2는 여기서 근육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 감소를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장의 건강을 좀 케어를 해주는 그런 네네. 치료 약물이고요. 그래서 GLP-1이 체중 감량 효과를 이제 한쪽에서 내면 GLP-2는 체중 감량의 질을 개선을 해준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잘 옆에서 케어를 해준다.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하다, 차별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약물의 두 약물의 농도를 좀 잘 맞춰야 이 약물이 잘 활성화되는데 이 약물 농도를 활성화하는 데만 한 2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프로젠이.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GLP-1이랑 GLP-2를 결합한 이중작용제를 개발하는 곳은 프로젠 포함해서 전 세계 딱 2곳밖에 없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화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뇨약과 비만약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당뇨약으로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월 1회만 투약을 해도 되는 형태가 될 거고 비만약으로는 주 1회 투약하는 형태로 개발될 거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주 1회를 넘어서 2주에 한 번 투약해도 될지 여부도 같이 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상의 속도가 빠르고
어쨌든 이 GLP-1이랑 GLP-2 이중작용제로 만드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게 주요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주요 네. 경쟁력이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내의 압도적 1위는 아니다. 아 그래요? 네, 체중 감량 효과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25%가량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약을 네. 개발을 하고 그쵸. 있어요. 여기는 또 삼중작용제입니다. 그런데 프로젠의 경우 예비 유효성 결과에서 4주 동안 최대 8.7% 감량했다고 했거든요. 일단 한미약품이 25%라는 이 목표 수치를 던진 건 네. 반드시 25% 효과를 내는 약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약물에 대한 개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수치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프로젠의 8.7%는 사실 여기에는 좀 그치, 좀 미치지 약하네요.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밖에 프로젠이 꼽는 그런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될 만하다라고 프로젠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제 PR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른 경쟁력이 뭔데요? 네,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이제 효능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모두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상 일상을 최근에 마쳤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GLP-1 치료제가 갖는 어떤 부작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통상 GLP-1 비만약을 맞으면 뭐 메스꺼움, 그쵸. 구토 예. 이런 뭐 소화기관에 약간 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부작용들이 종종 보고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 하나도 없었다. 아. 경미한 부작용조차 없었다. 이렇게 일단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약물은 GLP-2가 들어가 있어서 네. 장의 염증도 또 완화해주는 오히려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몸에 좋은 비만약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비만약들이 갖지 못한 그런 차별점을 갖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균 프로젠 대표가 네. 지난해 10월에 IR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우리 약의 체중 감량 수치가 월등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우리는 비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훨씬 줄이고 또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다른 약보다 우수하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효과 비만을 감소시키는 이 수치는 약간 낮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몸무게를 크게 막 감량해야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이 부작용 적은 걸로 네. 차근차근 뭐 감량하는 분들 원하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약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경쟁력 또 차별점 뭐가 네. 있을까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가격 네. 말씀드리고자 가격, 예. 하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우린 좋다. 우리는 높은 생산 수율을 갖췄다.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같은 경우 한 달 처방 가격이 50만 원에서 엄청 80만 원 비싸죠. 선인데요. 여기는 제조 단가를 그러니까 판매 단가는 다르겠지만 제조 단가를 4만 원 수준까지 낮췄다. 네, 엄청 많이 낮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10배 이상 낮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은 생산 수율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셨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주사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경구약으로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 먹는 약으로. 이거는 미국의 제약사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주에서 상반기에 임상 일상 시험 계획 IND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젠이 저도 이제 막 찾아보니까 네. 차트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이게 코넥스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코넥스 상장사. 그러면은 이 프로젠을 보려면 그냥 유한양행의 주가의 연동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젠이 코스닥이나 좀 이전 상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올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올해 이제 임상 3상 국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고 또 2027년에 이제 품목 허가 상용화를 위한 그 승인도 또 신청을 할 만큼 호재가 이렇게 좀 계속 연이어 있는 만큼 코스닥 상장도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에 이제 이전 상장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빠르면 3분기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젠 또 비만 치료제 조금 뭐 약효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있고 또 부작용이 적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또 이전 상장할 때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주가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